안녕하세요. 관사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자 눈썹에 대해서 관사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칠판에 글씨를 많이 썼습니다. 댓글로 이런 말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 계십니다. 글씨를 좀 크게 써달라고. 이 촬영하는 그 환경이 글씨를 저도 크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글씨가 좀 작아서 보시기에 좀 그러시다 그러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 눈썹 말 그대로입니다. 눈썹이 일자 모양, 한일자 모양으로 된 그런 눈썹을 얘기합니다. 보통 눈썹이 이렇게 둥글거나 꺾여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그렇죠. 하지만 일자 눈썹은 곱게 뻗은 그런 눈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례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연예인이십니다. 아이유고 이분은 김희정 씨입니다. 이 두 분이 일자 눈썹입니다. 이게 일자 눈썹입니다. 쭉 뻗어 있죠? 쭉 뻗어 있습니다. 이 일자 눈썹은 어떤 운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인물의 관상을 살필 때 주가 되는 게 있고 종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예인을 따진다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눈썹은 조연에 해당됩니다. 제가 눈을 볼 때는 눈썹하고 같이 보라고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눈이 집이라고 하면 이 눈썹은 지붕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눈이 주연이고 눈썹이 조연입니다. 그리고 이 눈썹은 형제공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거고 인덕을 보는 거고 그리고 수명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썹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눈썹 갖고 전체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산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를 보십시오. 숲을 보고 거기에 돌멩이라든지 동식물을 살펴보십시오. 전체를 먼저 봐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자 눈썹은 관상서마다 해석이 좀 약간 다른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상법하고 상리형제. 관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 번씩 봅니다. 상리형제는 안 보더라도 이 마이상법은 반드시 보죠. 성경과 같은 그러한 관상서입니다. 이 마이상법의 일자 눈썹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북이 하나 일자 눈썹을 갖고 있으면 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일자 눈썹인 사람들은 전부 다 형벌을 받냐? 이 일자 눈썹이 성격이 어떠냐면 좀 강직합니다. 예. 그리고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쭉 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가 쭉 뻗었죠. 그래서 성품이 좀 강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너무 강직해도 형벌을 받죠. 쥐양살을 간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해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한 의미로 아마 형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 눈썹을 하게 되면 어릴 때 그 이름을 알리고 살아간다.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자신이 알린다고 했습니다. 마이상법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형진, 부기인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미 눈썹은 맑고 청정하며 눈썹 머리와 끝이 평평하게 되어 있다. 이 눈썹이 맑고 청정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눈썹은 초목이라고 했죠? 초목. 이 눈썹의 비율을 초목에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썹 머리와 끝이 평평하다. 이 머리와 끝이 평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자 그러면 이런 식이죠. 여기와 여기가 평평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넓고 좁고 이런 게 일자 눈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상명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자신의 명예를 성취한다. 마이상법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일찍 자기 명예를 성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알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벌과 여기도 형벌이 나옵니다. 상명지도. 이 상명지는 이 마이상법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찍 죽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자 눈썹이면 반드시 일찍 죽는다. 이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죽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게 이분이십니다. 이분도 일자 눈썹이죠.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상법하고 상명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일찍 명예를 성취한다. 일자 눈썹은 일찍 명예를 성취하고 부귀를 누린다. 그 다음에 형제가 없거나 적다. 이 눈썹이 형제궁이죠. 그래서 이 일자 눈썹들은 형제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벌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벌에 대해서. 오늘은 일자 눈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형벌을 받는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딱 100% 맞다고 저도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추하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항목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 눈썹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쭉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형벌을 받는다는 건 또 삶 자체가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얻지만 평탄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이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과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자 눈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자 눈썹은 맑고 청정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자 눈썹을 보시면 아시겠죠? 한일자 모양으로 된 눈썹을 일자 눈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눈썹 편에 이 사례자에 대해서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